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2020년 11월 2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한 영상이고요.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부자와 빈자의 포지션을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빈자가 부자보다 불리한 이유. 우리가 이제 금수전이 흑수전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출발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금수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가지고 출발하니까 당연히 흑수저보다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금수저가 사회적 지위가 이제 돈에 대해서 이만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흑수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흑수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금수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흑수저는 올라가지 못해요. 부자가 자산을 쌓아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시작선상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자산을 쌓아가는 데 기회는 항상 동일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고만 볼 수 없고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꼭 있어야 되는 인프라가 민주주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왜? 사회주의의 대부분은 이제 골고루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없어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없다는 거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플러스 알파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평등이에요. 기본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평등이라는 거 말이 좋지 굉장히 오류가 많은 그런 이제 이론이라는 거죠. 평등을 하려면 다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똑같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일한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플러스 알파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경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항상 얘네가 이기는 거예요.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데 거기에서 성과를 다르게 지급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래서 부자와 빈자가 나뉘는 거고,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거를 사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1%의 부자와 99%의 가난한 자들만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20%의 부자와 80%에서 90%의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10%, 20%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럴까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 가치를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가진 무슨 자원이라든가 우리나라랑은 비교할 수 없는 출발 선상이 달라요. 북한은 금수저였고 우리나라는 흑수저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흑수저인데 성장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서 금수저를 뛰어넘은 상황이 된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이제 북한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북한의 1%는 김정은당. 1%는 김정은 되겠죠. 김정은의 이제 주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1%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노예예요. 민주주의는 이제 자본주의는 뭐가 다를까요? 흑수저와 금수저는 존재해요. 다만 흑수저도 노력을 하고 무언가 탤런트가 있으면 금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기회가 작죠. 어떤 시대에서 살고 싶어요? 당연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게 이제 금융의 시작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제 볼 게 부자와 빈자의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때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자본을 다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빈자는 다각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와 일반 자영업자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영업자는 일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분산이 안 돼요. 포트폴리오가 요식업이면 요식업, 치킨을 팔면 치킨,
여러 가지를 팔기가 어려워요. 왜? 한 가지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이 뭐 많이 이제 뭐 경쟁이 과열되면 죽는 거고, 뭐 요식업이 경쟁이 과열되면 죽는 거고, 또 망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마트 같은 데는 여러 개를 팔죠. 여러 개를 이렇게 분산을 해서 팔아요. 여기서 좀 안 나오면 여기서 메워주고, 여기서 안 나오면 여기서 메워주고, 여기서 이만큼 키우고 이거 조금 팔고, 결국 이만큼 많이 파는 거 하나 나오면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는 그런 포지션들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몰빵이기 때문에. 자,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확률이 10%도 안 돼요, 통계적으로. 왜 그럴까요? 망하는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또 이제 대중심리랑 같아요. 뭐가 장사가 잘 된대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우르르. 그러면 경쟁이 과열돼 뭐가 돈이 된대더라. 우르르. 그럼 한번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 부채가 껴있고, 보통 자영업을 하면서 자기 돈으로만 100%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르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르르 때문에. 몰빵이라는 건 항상 대중심리에 따라서 우르르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우르르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뭐예요? 프랜차이즈. 자, 몰빵을 여러 명을 묶어요. 몰빵을 여러 명을 묶어요. 뭐 플러스 뭐 100, 1000. 자, 지사를 이렇게 많이 둡니다. 자, 이 1000개 중에 10개만 잘 되면 이걸 가지고 마케팅하면 돼요. 야, 이 사람들이 1억 갖고 5억 벌었다. 나머지는 다 1억 갖고 다 깡통 났는데 1억 갖고 5억 번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걸 갖고 마케팅을 해서 계속 확장을 시킵니다. 다만 이제 생명력이 길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자, 우리가 주식에 대한 리딩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때요? 수익 난 것만 가지고 떠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꼬셔요. 마케팅을 하죠. 이거 보고 혹해. 그런 거 같다. 우르르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성과가 안 좋고 뭐하고 하면, 자, 이걸 사기꾼으로 고소를 해요. 그쵸? 저도 지금 리딩을 하고 있어요. 자, 코로나 폭락 때, 자, 회원분들이 잘 버텨줘서 제가 사기꾼이 안 된 거죠. 회원분들의 90%가 손실이 나고, 주식 투자를 관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원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으니까 다행히 사기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업가와 사기꾼은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실패를 하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성공을 하면, 해안을 가진, 굉장히 뭔가 위대한 탤런트가 가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극과 극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부동산에 부자들은 어때요? 자, 부채를 써도 이거를 감당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집을 여러 채 보유를 하고 거기에서 손실이 나도 부자는 망하지 않을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빈자들은 어때요? 부동산에 다 몰빵인 거예요. 자, 부채까지 만땅 껴가지고 부동산을 딱 사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도 다 이렇게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도 전부 다 몰빵으로 해요. 자, 이 몰빵의 99%는 몰빵을 하는 99%는 빈자예요. 부자가 몰빵을 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때요? 주식 투자를 해도 항상 이기고 빈자는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무조건 백화점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살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조건 백화점이에요. 내가 진짜 조금 압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도 20개는 가져가야 되는 거고, 최소 저는 50개 이상의 종목은 운영을 하는 걸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20개면 자산 비중이 5%예요. 자, 50개면 자산 비중이 2%예요. 자, 이 5%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 두 개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더 빠지는데 그 중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돼서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막 이렇게 나는 기업들이 한두 개 나오게 되면, 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쫓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50개의 종목을 운영을 하게 되고 5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이 포지션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 수익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또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합니다. 자, 모바일도 해요. 자, 모바일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어요. 뭐 PCB, 무슨 뭐 OLED, 자, 디스플레이도 하고, 자, 뭐 기판도 만들고, 아, 이거는 이제 뭐 삼성 전기가 하면은 또 거기다가 무슨 뭐 반도체도 만들고, 뭐 등등등. 자, 반도체는 또 나뉘어요. 이게 무슨 메모리로 나뉘고, 이게 뭐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고. 자, 여기다 또 이제 빅데이터도 들어가요. 자, 사업이 어때요? 이렇게 다각화가 돼요. 가전 하나 망하고 OLED 하나 망하고 PCB 하나 망한다고 삼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망한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가치는 많이 쪼그라들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지죠. 근데 여기에 있는 협력업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제 뭐 PCB를 삼성에다 납품을 시작을 해. 자, 뭐 개뿔 아무것도 없다가 납품을 시작하면 리턴이 굉장히 크겠죠. 다만 어때요? 자, 이거 네가 PCB 납품하는 걸 딴 데로 돌릴 거야. 여기서 거래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회사는 협력업체는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리턴이 큰 만큼 어때요? 리스크는 큰 거예요. 주식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그래요. 자, 임상 성공 확률이 9%야. 그러면 여기에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보여야죠. 파이프라인이 뭐 5개 있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막 20개도 있고, 어떤 기업은 막 50개도 있고. 자, 파이프라인을 점점 이게 확장시켜 나가는 이유들이 뭐예요? 자, 바이오 기업도 이 사업 다각화를 하는 거예요. 자, 확률은 9%인데, 성공 확률은 9%인데, 이 중에 한 개만 터지면, 이 회사는 논빵 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 기업도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이유들이 뭐예요? 자, 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이오 기업들 중에 가장 위험한 기업은 뭘까요? 파이프라인이 한 개밖에 없는. 자, 신라젠 같은 경우. 자, 팩400이라는 파이프라인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적응증을 확대하는 거지, 파이프라인은, 나머지 파이프라인이 몰라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가치의 대부분은 그 팩400이라는, 뭐, 그 기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가치만 이제 적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기본 가치가 버블이 꺼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회사는, 자, 하락이 뭐 거의 상장 폐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15만원에서 뭐 7,000원, 뭐 여기까지 빠진다, 뭐 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뭐 하락이 뭐 90몇 %씩 난 거니까 거의 뭐 상장 폐지나 뭐 다름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핵심이 뭐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 100%를 기준으로 두자는 거예요. 이게 더블 포지션인데, 자, 100%가 하락할 확률은 상승 확률보다 높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이미 데이터로 제가 꾸준히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자, 주식 투자는 분산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빈자가 부자보다 불리한 이유는 뭘까요? 빈자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부자들은 이렇게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자일수록 한 방을 노려요. 자, 부자들이 로또를 예를 들어 살 것 같아요. 부자들이 근데 자산이 뭐 100억, 1000억 있는데 뭐 재미로나 사면 모르는데 로또를 막 내 자산 비중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살까요? 빈자들은 어때요? 자산 비중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삽니다. 뭐 매주 뭐 몇만 원씩 사는 분들도 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여기다가 뭐 한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투자를 한다.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한다. 쉽게 말하면 300만 원의 3% 비중. 300만 원의 3% 비중을 그냥 여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치면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투기적인 비중인 거죠. 그럼 부자가 100억 1000억 갖고 있는데 로또를 한 달에 3억씩 사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억을 번다 쳐요, 누가. 그럼 1년에 로또를 3억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빈자가 부자보다 불리한 이유예요. 빈자는 항상 비관적이에요. 내가 가진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확률이 낮은 이유의 대부분은 욕심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안전한 포지션으로 운영을 하면 부자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불리한 이유를 깨야 됩니다. 몰빵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해야 되고요. 부자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중소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이 회사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고 칩시다. 그냥 50억이라고 쳐요. 50억이라고 치면 내 자산 비중이 1000만원 있으면 이 50억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100만원을 사서 이 자산이 뭐 200억이 됐을 때 이 1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뭐 400만원이 되면 리턴이 크죠. 근데 내가 어떤 부자가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산이 1000억이 있는데 자 50억짜리 기업을 투자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봐야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50억이 아니고 5억인 기업이 있어도 자산이 1000만원 1억인 사람들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0억이 넘어가는 사람은 5억짜리 회사에 투자를 하기가 애매해요. 이 회사를 인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럴까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자 1000억 있는데 100만원 사서 400만원 되는 게 내 자산 전체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선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넓은 겁니다. 빈자가 선택의 폭이 넓어요. 폭이 넓다. 부자는 선택의 폭이 빈자들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증가 속도가 빈자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자산을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욕심이 작아서 30%만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 100%만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10년에 뭐 지금 뭐 은행 금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한 10년에 100% 정도 뭐 더블 정도만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 그럼 ETF 사면 됩니다. 그냥 지수 사서 10년 냅두면 요거 돼요. 요거 만들어져요. 더블 나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200년, 무슨 뭐 1000년 내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데이터가 이제 연평균 6%가 상승을 한다 라는 게 나와요. 여기다 배당이라는 걸 해요. 이 성장이라는 거, 이게 성장이고 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환원, 나눠주는 부분들이 2%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 1년에 8% 정도 그냥 돈으로 주는 거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걸 더하면 8% 정도 성장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년이면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아웃퍼폼 수익률을 계속 이야기하죠. 아웃퍼폼 수익률을 8%를 더 내면 1년에 평균 8%를 더 내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4가 되겠죠, 10년에. 10년에 내 자산은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16%를 내면 어떻게 돼요? 자, 곱하기 8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24%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 16이 되는 거예요. 자, 10년에 자 곱하기 8에서 16, 4위 정도 평균을 잡으면 12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을 투자를 하면 자 12배의 자산 성장이 대충 잡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16%에서 24% 사이에 아웃퍼폼 수익률이 나오면 그러면 이걸 놓고 보면 자 10년 곱하기 10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이제 20년이죠. 10년 곱하기 10이 된다.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20년 투자를 하면 10배 곱하기 10은 뭐예요? 자 100배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원분들은 아웃퍼폼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죠. 지수보다 연평균 8% 나왔다. 야 그러면 나는 10년에 이제 지금 내가 1억을 운영하면 앞으로 이제 몇 년 있으면 더블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웃퍼폼 수익률이 1년 평균 16%가 나왔다. 야 그러면 이거 나는 이거 10년 되면은 내 자산이 지금 1억에 투자를 했는데 야 이건 8억은 되겠네. 10년 후에는 8억은 되겠네. 이런 가정이 된다면 그거면 된다고요. 그렇게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면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부자와 빈자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빈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시기, 질투, 욕심, 빈자 중에 이런 개잡놈들이 가장 많아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개잡놈들이 많아요.
이제 부자들이 사기를 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런 비중은 굉장히 작아요. 빈자 중에 사기꾼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모럴 해저드가 가장 심한 쪽이 빈자예요. 부자들은 그런 포지션들이 많지 않아요. 왜?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로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가끔 졸부들이 많이 나오는 포지션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졸부들은 어때요? 갑자기 돈만 생긴 거예요. 그 돈이 생기기 전에 그 노력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상한 부자들이 많은 시대가 가끔 있는 거죠. 부자들은 이제 힘들게 그런 경험들을 쌓아서 자수성가한 포지션들이 많은 그런 부자들을 보면 굉장히 너그럽고 여유롭고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본 부자들은 그랬어요. 여태까지 만나본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들 가진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진짜 개새끼들 되게 많다. 찢어 죽이고 싶은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빈자의 포지션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좀 혼탁한 이유가 그래서 더 많은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하고 가진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풍요로워질수록 세상은 좋아져야 되는데 자 욕심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세상은 힘들어지는 거죠. 겉으로 들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 얘기를 할 때 이상하게 왜곡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스스로 자신을 속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당당하고 무언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배려하려는 포지션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자에 쏠리는 거예요. 관심이 부자에 쏠리는 거죠. 또 그 사람이랑 친해놓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그래서 주변의 부자들 중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부자들은 돈이 많아도 굉장히 힘든 생활 행복 지수가 낮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렇게 좀 이제 자중하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포지션들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자산은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최근에 보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단순 계산 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젊은 층들이 단순 계산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봉을 3천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연봉이 올라가는 폭은 뭐 얼마 되지 않아요. 대충 뭐 한 10년 3천 받으면 그 다음에 한 5천, 뭐 한 10년 받고, 뭐 그 다음에는 뭐 한 7천, 뭐 한 10년 받고 하겠죠.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진급이 빠르고 잘 나가는 경우의 수고, 이것보다 우리 더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봉 3천만원 벌 때 뭐 생활비 쓰고 뭐하고 하면서 절약하고 해봐야 50만원, 100만원 모을까 말까예요. 한 달에. 저축을 이만큼 하려고 그러면 3천 벌어갖고 50만원, 100만원 저축하려고 그러면 여자도 안 만나고 그냥 그지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사람도 안 만나야 되고 완전 그지로 살아야 이제 50에서 한 150만원이나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1년을 계산해봅니다. 자, 100만원을 평균으로 잡고 100만원 1년을 모으면 1200만원 밖에 안 돼요. 자, 이걸 또 계산해서 10년을 계산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1억 2천 밖에 안 돼요. 이렇게 10년을 그지같이 살아갖고 모아도 1억 2천 밖에 안 돼.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한 30년 모은다. 그러면 내가 이제 노후 준비가 끝나야 되는데 30년 모아봐야 이게 5억이 될까 말까 한단 말이야. 그지로 30년을 살아야 5억이 될까 말까 해. 근데 이제 이게 물가 상승률이 있죠. 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지로 안 산다 그러면 1억도 모으기 힘든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야, 뭐 강북에 뭐 아파트 한 채 뭐 4억, 5억씩 하고 6억씩 하고 한다는데 내 평생을 바쳐서 집 한 채도 못 마련하고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 여기에다 이제 뭐 좀 나이가 차고 애들까지 있어버리면 자녀들까지 있어버리면 그냥 뭐 그지로 살다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순 계산을 하니까 복리에 대한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 1년에 1200만원 만들어서 이 1200만원이 10년이 지나면 자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1억 2천을 모으면 1억 2천이 뭐 10억 30억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면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예금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내가 다 두들겨 맞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뺏기는 겁니다. 그냥 화폐 가치가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남들한테 그냥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예금이라는 거에 몰빵을 할 수가 없어요. 예금의 몰빵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교육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되게 웃긴 거죠. 저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살면서. 그냥 내가 책 보고 뭐 어떻게 갖고 막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지. 누가 주변에다 내가 이런 공부를 하잖아요? 말려요, 주변에서. 이런 공부를 해. 그럼 주변에서 뜯어 말려요. 너 그지돼야 돼. 하고 주변에서 뜯어 말립니다. 주변에서 이걸 절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반항심이 투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여기 접근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사회 분위기가. 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너 부자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부자 되면 안 돼. 이 새끼야. 넌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교육은 무조건 국영수만 해. 넌 그지로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평생 버는 돈 다 엿다 때려박아서 국영수만 해. 부자 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큰일 나. 너 말고 다른 놈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네가 부자가 되면 어떡하냐. 너는 평생 그지 새끼로 살아야 되니까 국영수만 하란 말이야. 알바해서 때려받고 학자금 대출받아서 때려받고 그래서 대학까지 다 나오면서 평생 국영수만 해서 인공지능한테 피 빨리면서 살아. 이렇게 가르쳐요, 사회가. 더러운 거죠. 이런 더러운 포지션을 빨리 깨야 돼요. 대중을 따라다니면 절대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수저라는 인식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수저라는 길이 다 열려 있는데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이런 길이. 근데 여기에 갇히게끔 교육이 돼요. 전부 다 대중만 따라하라 그래요. 대중이랑 자꾸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대중의 포지션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보면 대중의 포지션이 항상 99.9예요. 그래서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대중이랑 엇나가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0.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상위 1%, 10%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중을 계속 줄여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이 대중에 몰려있는 비중이 많이 작아야 이 대중들도 먹고 사는 거지. 공부를 해도 교육을 해도 우리가 국영수에만 몰빵하는 게 99.9%잖아요. 국영수를 하는 사람이 이거보다 비중이 많이 낮아져야지. 그래야 국영수 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의 사이는 이 포지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의 핵심은 분산이라고 생각해요. 분산이 부의 핵심이다. 근데 이 분산이라는 거를 부자들만 항상 한다는 거죠. 빈자라는 건 이런 포지션을 취하진 않아요. 항상 물방이에요. 뭐라든 물방이야. 자영업을 해도 물방이고 부동산을 사도 물방이고. 주식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빈자가 분산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가장 합리적인 포지션이에요. 5만원도 살 수 있고 10만원도 살 수 있고 100만원도 살 수 있어요. 부동산 100만원짜리 없잖아요. 자동차 100만원짜리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몰빵으로만 가는 거예요. 빈자는 가진 게 없는데 항상 몰빵만 하는 거예요. 1년 소비할 것 탈탈 모아갖고 명품을 사요. 아니 빈자는 보세 입어야지. 보세 입으면 뭐 잘못된 거야? 전 중학교 때 명품 막 사입고 막 이랬어요. 용돈 막 한 달에 10만원 받고 뭐 중학생 때 막
뭐 한 달에 10만원 받고 게임에서 돈 100만원 벌고 뭐하고 해가지고 명품 사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이래야 주위 시선이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이 주위 시선이 날 좀 인정해준다,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죠. 이런 거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합리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바꿀 수 있으려고 그러면 부모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야, 부모들이 전부 다 대중을 따라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항상. 큰 문제예요. 자녀의 인생을 조지고 있어요, 다 부모들이.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소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세대 간에. 근데 이제 뭐 유태인이라든가 이런 포지션들은 부모들이 이미 이런 금융인식이 깨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돼봤던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의 부모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리가 잡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는 이제 중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후퇴를 하느냐. 후퇴를 하는 건 이제 북한처럼 가는 거죠. 북한처럼 가면 이제 후퇴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죠.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뭐 노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문제가 막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어떤 혁신적인 무언가 그런 틀들이 자꾸 갖춰져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느냐 뭐냐를 봤을 때 여기에서 핵심은 저는 금융이라고 봐요. 그래서 무슨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자꾸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하면 이건 내가 가진 생각이지만 굉장히 또 내용이 길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우리가 부자와 빈자의 포지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자, 부자의 포지션은 항상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빈자는 몰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포지션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빈자들의 대부분은. 가끔 이제 어떤 특출난 탤런트를 갖고 있거나 운이 진짜 좋은 경우에 몰빵으로 인해서 이 상위 비중에 들어가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작은데 전체적인 포지션이 몰빵이다 보니까 빈자들이 부자의 반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죠. 빈자는 항상 부자들보다 불리한 포지션을 자기가 스스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은 비중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분사가 가능해요. 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작은 비중으로 살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채권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작은 돈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뭐 부동산을 살려고 해도 부채를 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몰빵으로 사회가 몰고 가는 거예요. 사회가 빈자들은 항상 몰빵으로 몰고 가.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합리적인 기회의 길을 열어줬는데, 분산을 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어줬는데, 야, 이거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몰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빈자는 부자들보다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거를 관리한다라거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않아서. 교육을 받지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부자들은 교육을 받아요. 빈자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뭘 하든지 간에 몰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깨지 못하는 거죠. 그걸 깨야지 부자의 길로 안전하게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주식 투자에 입혀보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